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준구입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갑자기 많은 분이 계셔서 아마 뭐 휴일이라고 해서 시간이 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누구나가 다 소중한 시간을 주신 만큼 지금부터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아마 많이들 좀 느끼실 겁니다. 변한다는 얘기는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고 기술에 의해서 또 문명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 어떤 경제활동, 즉 어떤 수익원의 어떤 이런 재원이 되는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곳에는 우리에게 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미 경쟁 속에서 자본가에게 또 때로는 어떤 이런 자영업끼리도 대기업에게 결국은 밀릴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저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 회사를 통해서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대 흐름하고 경제 게임은 끝낼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에 어찌 보면 결국은 경제 게임을 끝낸다라는 거는 아마 개인에 따라서 어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길어봐야 1년이에요. 저는 9개월 했거든요. 10개월짜리 정도 됐는데 그 경험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되겠고요. 미디어 플러스 이더리움이라는 이런 이제 의미로 보시면 돼요. 시작하기 전에 시간부터 먼저 좀 한번 제가 좀 양해를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좀 참고하셔서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더리움이라는 건 암호화폐 이름이거든요. 아마 오늘 제가 드리는 그 내용 중에 꽤 생소한 용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흐름이 이제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런 속에 정보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식상한 용어는 사실 누구나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쉬운 거는 해봐야 결국은 누구나가 쉬운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가치성이 적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미디어 플러스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기술을 능가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미디움이 KOK라는 이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즉 미디움은 5년 됐고요. KOK는 2년 된 재단으로 보시면 돼요. 키스톤 오브 오퍼튜니티 나울리지, 지식과 기회의 핵심에 있는 이제 2년 된 기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 더 나인 컴퍼니라고 해서 15년 된 회사예요. 근데 이 15년, 2년 된 기업을 미디움이 전부 다 인수 합병을 했는데 4월 15일경이니까 이제 약 한 5개월 정도? 그 정도 전에 서로 이제 연합이 돼 있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저도 대학병원에서 한 20여 년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때 시절만 해도 양방이 한방을 잘 이렇게 좀 인정을 안 하고 또 한방은 묘하게 또 양방을 잘 인정을 안 하고 그런데 제가 근무할 때도 서로 협진이라는 걸 했어요. 결국은 누가 좋냐? 환자분이 좋은 거예요. 자, 마찬가지죠. 이 기업이 독립적으로 있었을 때보다 서로 연합이 됨에 따라서 뭔가 부족한 걸 서로 채웠다는 얘기죠. 그럼에 따라서 내용적으로, 외형적으로, 인프라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계기가 이제 5개월 전부터 이루어진 거죠.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신뢰도도 그렇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리 사업자나 기업이 좋을 수밖에 없는 뭔가 부족한 건 지금 이 시대는 서로 연합을 함에 따라서 굉장히 큰 힘을 갖추게 되어져 있고요. 앞으로 올 세상을 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뒤에다 뭐를 붙이냐면 혁명이라는 걸 붙여요. 혁명. 사실 이 4차 산업은 우리 개인 것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누구의 몫이냐면 개발자 내지는 어떤 기업의 오너의 몫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것이 됩니다. 감히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기업의 가치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즉 KOK의 가치를 높이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기술이 지금 여기 있는 4차 산업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어떤 분은 낯설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올 세상을 블록체인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정부 15개 부처가
블록체인화를 시키겠다라고 벌써 발표를 했고요. 블록체인은 컴퓨터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컴퓨터의 최대 취약점 두 가지를 꼽죠. 첫 번째는 보안, 두 번째는 위조, 변조, 즉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블록체인은 그게 안 됩니다. 투명성, 신뢰성, 확장성, 기술 모든 것들이 뛰어난 것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블록체인화를 시키겠다고 벌써 정부가 발표를 했죠. 단지 이 기술을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이 기술을 이용했던 거죠. 이제는 산업 전반에 대표적인 기업이 카카오죠. 불과 약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김범 사장님이 제2의 카카오로 선언했죠. 블록체인으로. 이처럼 지금 시대는 블록체인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죠. 저는 디지털 화폐 동시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이 자리에도 암호화폐 하면 뭔가 좀 부정적인 시각이 충분히 많이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언론에서 사실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좋은 내용보다는 어떤 피해 사례들,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문화가 정착이 되고 법이 어떤 합법화가 되기까지는 때로는 과도기라는 게 있어요. 뭔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은 합법화 내지는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제 올해 3월 25일부터 벌써 특검법이라고 해서 합법화가 이미 시행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정부는 세금을 받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동안에는 연간 250만 원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 보니까 드디어 국회의원들 몇 분들이 1년을 더 유예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의 금융법에 따라서 주식이나 똑같이 5천만 원 이상부터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확실하게 결정된 건 두 가지는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특검법 시행하고 있고요. 세금을 받겠다라는 거는 이미 결정은 되어져 있어요. 단지 시기가 바로 내년부터 할 거냐, 1년 뒤부터 이제 할 거냐, 그것만 담아져 있고, 그리고 금액을, 연간 수익을 이제 얼마부터 시행을 할 거냐, 이것만 담아져 있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세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피해자를 어찌됐건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죠. 거래소도 벌써 거의 150여 개 거래소가 거의 다 이제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없도록 4개 정도만 통과가 되어져 있고, 문제가 될 만한, 즉 피해를 일으킬 만한 암호화폐들은 벌써 이미 정리가 많이 끝나져 있고, 이거는 이제 당연한 수순을 밟고 있죠. 그 부분들은 합법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대승적인 측면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제 문제는 선택의 문제죠. 그동안에 암호화폐의 단점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세상은 기존에 있는 화폐에서 또 다른 화폐로 이제 변화가 된다라는 거는 맞아요. 숫자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거를 디지털 화폐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돈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각기 국가에 첫 번째는 정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화폐가 있고요. 자꾸 민간인들이 화폐를 만들어내요. 이걸 이제 민간 화폐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같으면 법정 화폐의 원화, 미국은 달러.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중에 카카오라는 기업이 카카오페이도 있습니다만 클레이튼이라는 암호화폐를 갖고 있고요. 네이버도 네이버페이도 있습니다만 링크라는 암호화폐를 갖고 있죠. 현대그룹도 H닥이라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DM이라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거든요. 암호화폐, 코인, 토큰, 가상화폐, 가상자산은 이제 엄밀히 놓고 보면 약간의 개념적인 거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으로 합법으로 되어져 있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자산으로 인정을 해준다. 자산이니까 세금도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이제 저는 그냥 암호화폐로 통칭을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화폐를 만들어 놓는데 이 기업의 공통점은 뭐냐? 가족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자기네 화폐를 이용해 줄 만한 회원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 사람들만 사용을 해줘도 충분히 가치를 높인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 기업은 유저를 모집하는 거죠. 모집하는데 어떠한 암호화폐를 가지고 어떠한 기술,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혜택을 드리면서 이제 유저를 모집할 거냐. 아직은 전 세계에 없는 독보적인 기술과 아직까지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단점, 현재 나와 있는 암호화폐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돈인데 사용할 곳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생태계라고 부르거든요. 두 번째는 이거 암호화폐를 쓰려고 보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뭔가 결제되는 처리 속도가 너무 늦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심지어는 어떤 암호화폐는 거래소에 상장도 안 돼 있어요. 각기 그 국가의 화폐로 교환이 안 된다는 내용이죠.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용처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7군데 거래소 상장돼 있고요. 조만간에 유명한 메이저 거래소 아마 소식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술이 전 세계 독보적인 1위 기술을 갖고 있고요. 없던 것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업과 아직은 경쟁할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미 나와 있는 우리의 경제 활동은 누군가하고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경쟁의 대상자가 없다. 아직까지는 독보적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죠. 그걸 가지고 유저를 모집하는 거니까 충분히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5개 은행이 암호화폐를 받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한국은행이. 무슨 얘기냐? 수탁 서비스예요. 그동안 현금만 취급했던 은행이 암호화폐를 맡겨주시면 이자를 더 드릴게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가 되어져 있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 저는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고려대학교의 인호 교수님의 강의를 저는 늘 추천을 좀 해드려요. 저는 2가지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회 공부 하나 하고, 하나는 우리 기업의 공부를 하면 돈이 보여요. 그것도 시간 속에서 굉장히 큰 돈이 보여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아는 만큼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아는 만큼 여기는 이제 큰 어떤 사업의 기회가 있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